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하퍼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멸종 위기종 보전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연구해온 모든 것을 뒤엎은 놀라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생명이 나타났어요. 멸종된 줄 알았던 동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그 기적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가 남은 비무장지대에서 말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지구 최후의 자연이 보존되고 있었던 거죠.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군사 충돌 지역에 생태계가 있다고요? 하지만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생태학의 모든 상식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땅에서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를 회복시키는지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러분은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전쟁의 흔적이 남은 땅이 오히려 지구상 마지막 생명의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를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그곳은 정말 기적의 땅이었어요. 그럼 그때 그 이야기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인생을 바꾸는 발견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전 세계를 어떻게 놀라게 했는지 말이죠.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입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 멸종 위기종들을 연구해왔죠.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지역의 생태 보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누군가 농담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군사분계선에 생태계가 있다고요? 동료인 마이클 존슨이 제게 이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전쟁터에서 무슨 생물 보전이냐고 말했죠. 아시아 국가들은 개발에만 급급해서 환경은 뒷전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보고서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DMZ에 사냥, 삭, 여러 희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욱이 이들 중 일부는 한반도에서 멸종된 줄 알았던 종들이었죠. 저는 즉시 한국환경부에 연락을 취했어요. 정말 이런 생물들이 DMZ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환경부 담당자는 매우 신중한 어조로 답변했어요. 보안상 제약이 많지만 연구 목적이라면 제한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설령 몇 마리 동물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생태계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생물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마 몇 장의 사진이나 찍고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시아의 다른 지역처럼 환경 파괴가 심각할 거라는 선입견도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한국환경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중하긴 했지만 과연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할지 의문이었거든요. 특히 군사적 제약 때문에 충분한 조사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파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정말 야생동물들이 살만한 환경이 있을까 하고요. 영국의 자연보호구역과는 너무 다른 환경이었거든요. 파주에 도착해서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주변에 민간인 마을들이 있고 군부대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야생동물이 제대로 서식할 수 있을까 싶었죠. 소음도 있을 테고 인간 활동의 영향도 클 텐데 말이에요. 환경부 담당자가 설명해주는 DMZ의 역사와 현황을 들으면서도 저는 냉정했어요. 아무리 사람의 출입이 제한됐다고 해도 군사 활동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거든요. 특히 한국 전쟁 이후 70년이 흘렀다고 해서 자연이 완전히 회복됐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전쟁의 상흔이 그렇게 쉽게 치유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토양 오염이나 불발탄 같은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았어요.
DMZ 출입을 위한 보안 검색을 받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절차가 가치 있는 발견으로 이어질까 싶었거든요. 솔직히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곧 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완전히 뒤바뀔 놀라운 경험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DMZ 민간 인통제구역 경계에 도착했어요. 철조망과 경고 표지판들이 즐비한 모습을 보니 정말 이곳이 분단의 현장이라는 게 실감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외의 모습도 보였죠. 경계선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황폐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오히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인지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한국환경부의 김재현 박사가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김 박사는 20년 넘게 DMZ 생태계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처음 만났을 때는 조용하고 신중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김 박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DMZ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요. 제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까지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군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했어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하더라고요. 모든 장비를 일일이 검사하고 이동 경로도 미리 정해진 대로만 갈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관측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정말 고요했거든요. 도시의 소음이나 인간 활동의 흔적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김 박사가 쌍안경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기 나무 위를 보라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중해서 보니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새가 범상치 않더라고요. 깃털 색깔이나 크기가 일반적으로 보는 새들과 달랐어요. 김 박사가 설명해 주시길 큰악새라고 하더라고요. 한반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희귀종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희귀한 종들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한두 마리 발견한 정도로 생각했어요. 두 번째 관측 지점으로 이동하는 길에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슴떼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수였어요. 인간을 전혀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김 박사가 말씀하시길 이곳 사슴들은 수십 년간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이 단순한 군사 지역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의도치 않게 완벽한 자연보호구역이 형성된 거였어요. 인간의 출입이 차단된 결과로 야생동물들의 천국이 된 거죠. 세 번째 지점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카메라 트랩에 찍힌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살기 촬영된 거였어요. 살은 한국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야생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영상 속 살은 건강해 보였고 새끼까지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이는 단순히 개체가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번식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전쟁과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이 역설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은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DMZ의 진짜 비밀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발견은 바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번째 관측 지점으로 향하는 길에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곧 정말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요. 저는 그동안 본 것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더 특별한 게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깊숙한 계곡으로 들어가면서 주변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이 더 울창해지고 공기도 더욱 맑아지더라고요. 인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원시림의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김 박사가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앞쪽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중해서 보니 바위 위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쌍안경으로 자세히 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사냥이었거든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함께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사냥은 한반도에서 멸종된 줄 알았거든요. 김 박사가 조용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에는 현재 수십 마리의 사냥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인간의 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번식하며 개체 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학자로서 이런 발견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멸종된 줄 알았던 종이 살아있다는 건 생물학계의 엄청난 뉴스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냥들의 상태였어요. 건강해 보였고 스트레스를 받는 기색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이는 이곳 환경이 그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증거였어요. 사냥 관찰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김 박사가 이번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놀랐는데 더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습지대 근처에서 김 박사가 다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시더라고요. 큰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날개 폭이 상당히 크고 비행 패턴도 독특했죠. 쌍안경으로 확인해보니 독수리였어요. 그것도 흰꼬리술이라고 김 박사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역시 한반도에서는 매우 드문 종이라고 했어요. 먹이 사슬에 최상위 포식자가 서식할 수 있다는 건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이 단순히 몇몇 동물이 우연히 살아남은 곳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완전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초식동물부터 최상위 포식자까지 모든 단계가 존재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인간의 부재가 이런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였죠. 이는 기존의 보전 생물학 이론을 뒤흔드는 발견이었어요.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은 제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경험이었거든요. 김 박사가 안내해준 마지막 장소는 깊은 산속 계곡이었어요. 그곳으로 가는 길은 정말 험했지만 주변 자연환경은 그야말로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계곡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울창한 숲이 둘러싸여 있었죠.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다양성이었어요. 물속에는 다양한 어종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나무 위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심지어 나비들까지 형형색색 날아다니더라고요. 마치 자연사 박물관에 살아있는 전시장 같았어요. 김 박사가 설명해 주시길 이곳은 DMZ에서도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곳에서 발견되는 일부 곤충들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신종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신종 발견이라는 건 생물학자에게는 평생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발견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곤충들의 행동이었어요. 인간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오랫동안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곳에는 더 큰 비밀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건 보안상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는데 뭔가 대형 포유류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김 박사의 표정이 순간 밝아지더라고요. 김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운이 정말 좋다고, 평소에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소리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조심스럽게 이동한 후
김 박사가 손으로 앞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그 방향을 봤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멧돼지 가족이 평화롭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어미와 새끼들이 함께 먹이를 찾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크기가 보통 멧돼지와는 달랐어요. 훨씬 크고 건장해 보였거든요. 김 박사가 설명해 주시길 이곳 멧돼지들은 수십 년간 천적의 위협 없이 살아와서 원래 크기를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멧돼지들은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이 단순한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곳은 자연이 인간의 간섭 없이 스스로를 회복시킨 완벽한 사례였어요. 그것도 불과 7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전쟁과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어요. 인간의 비극이 자연에게는 축복이 된 거였죠. 이런 역설적 상황을 목격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이곳의 진짜 비밀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이미 충분히 놀랐는데 더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제가 목격할 것은 제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발견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희귀종의 서식을 넘어서는 생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발견이었거든요. 김 박사가 안내해 준 곳은 DMZ 깊숙한 곳에 위치한 습지였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마치 수천 년 전 원시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았거든요. 습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물 위에는 수많은 물새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들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곳에서 본 조류종의 수로는 최고 기록이었죠. 김 박사가 조용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곳은 동북아시아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 중 하나라고 했어요.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두루미류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하늘에서 큰 새떼가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김 박사가 흥분해서 말씀하시길 두루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그들을 관찰했어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십 마리의 두루미들이 우아하게 날아와서 습지에 착륙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특히 그들이 전혀 경계심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김 박사가 설명해 주시길 이 두루미들은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곳을 찾는 두루미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김 박사가 답해 주시길 다른 지역들은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지만 이곳만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미들이 이곳을 더 선호하게 된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이 단순히 한반도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곳의 생태계가 완전히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보호구역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회복한 결과였거든요. 이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곳에서는 멸종 위기종들끼리 서로 공존하며 균형 잡힌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였어요.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곳의 물고기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맑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 어종이 정말 다양했거든요. 김 박사 말씀으로는 한강 상류 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진 토종 어류들이 이곳에서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생태 보전 능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거든요. 이곳은 세계 어느 자연보호구역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어요.
습지 주변을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식물들의 분포, 동물들의 서식 패턴, 먹이 사슬의 구조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고 건강했어요. 김 박사가 말씀하시길 이곳에서는 아직도 새로운 발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조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종들이 발견되거나 기존에 알려진 종들의 새로운 생태가 관찰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흥분됐어요. 생물학자로서 이런 보고는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특히 인간의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태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발견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불과 7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수백 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김 박사가 설명해 주시길 한반도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이 생태계 회복에 매우 유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적당한 강수량, 그리고 다양한 지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간의 완전한 부재였어요. 개발이나 오염, 사냥이나 채집 같은 인간 활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연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이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곳은 지구의 마지막 숨결이었어요. 인간이 파괴하기 전 지구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거든요. 습지를 떠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놀라운 발견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DMZ가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서구의 환경보전 전문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들도 아시아의 생태 보전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이곳의 사례를 통해 그런 편견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간 연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DMZ에서 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런던에 도착한 후 저는 즉시 연구실로 향했어요. DMZ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을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글로 표현하기에는 제가 경험한 감동이 너무 컸어요.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군사분계선에 그런 완벽한 생태계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죠. 특히 사냥과 두루미 사진을 봤을 때 동료들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마이클 존스는 이게 정말 현실인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인정해줬어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생물 다양성 보전 포럼에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신중했어요. 자칫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포럼 당일, 저는 정말 떨렸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지역의 생태 보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부터 시작해서 DMZ에서 목격한 놀라운 광경들까지 순서대로 설명했죠. 사냥 사진을 보여줬을 때 청중들에게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두루미 영상을 상영했을 때는 정말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독일에서 온 한스 밀러 교수의 반응이었어요. 그분은 유럽의 자연보호구역 전문가인데 DMZ의 생태계가 유럽의 어떤 보호구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대부분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답변했어요. DMZ의 사례는 인간의 간섭이 없을 때 자연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설명했죠. 특히 강조한 건 한국 정부와 연구자들의 노력이었어요. 군사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생태계 보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리해온 결과라고 말했어요. 발표가 완전히 끝났을 때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의 DMZ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포럼 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실제로 DMZ를 방문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포럼 발표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BBC에서 연락이 와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한국의 DMZ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DMZ를 지구상 마지막 자연의 보고라고 표현하면서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영광스러웠죠. BBC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분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세계에 한국의 놀라운 생태계를 알리겠다는 사명감도 있었어요. 촬영팀과 함께 DMZ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카메라맨인 톰 윌슨은 30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해왔는데 이런 곳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사냥 촬영에 성공했을 때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야생 상태의 사냥들이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모습을 고화질로 담을 수 있었거든요. 톰은 이런 장면은 정말 귀하다고 감탄했어요. 두루미 서식지 촬영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수십 마리의 두루미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는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했는데 그 광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BBC 프로듀서인 사라 존스는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런 완벽한 생태계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정말 놀랍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보전 노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촬영을 마치고 나서 사라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DMZ의 가치를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몇 달 후 BBC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청자들의 댓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DMZ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한 시청자가 남긴 거였어요. 전쟁의 흔적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인간이 사라지면 자연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는 더욱 큰 화제가 됐어요. 그들은 DMZ를 지구의 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이런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들이 방영된 후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어요. 특히 환경 보전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환경 선진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UN 환경계획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DMZ 사례를 UN 생물 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의 모델 케이스로 활용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도 DMZ를 세계자연유산 후보지로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는 한국의 자연 보전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오히려 한국의 자연 보전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모든 다큐멘터리가 성공적으로 방영되고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연구나 촬영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준 그곳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세 번째 한국 방문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DMZ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김재현 박사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그분도 제가 해외에서 DMZ를 알리는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DMZ를 보러 오는 연구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방문에서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지역들도 둘러볼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역시 놀라운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특히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야간 관찰에서 본 DMZ는 또 다른 세계였어요.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동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올빼미의 울음소리, 작은 포유류들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야생의 리듬을 보여줬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총소리가 멈췄고 생명의 울림만 남아있다는 걸 말이죠.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역설적으로 생명의 안식처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김 박사와 함께 계곡에서 마지막 밤을 보낼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밤하늘의 별들과 자연의 소리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든 동물들의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고백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아시아의 보전 시스템을 무시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지구를 지켜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김 박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DMZ의 가치를 몰랐다고요. 하지만 연구를 통해 점점 그 소중함을 알게 됐고,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보물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죠. 특히 DMZ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DMZ는 더 이상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고요. 그곳은 지구의 폐이며 한국이 인류를 위해 지켜내고 있는 마지막 자연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많은 기자들이 외국인 학자의 시각에서 본 DMZ의 가치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됐죠.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 DMZ에 관한 연구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DMZ 생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와서 한국의 DMZ 사례를 공부하고 있죠. 이는 제게 정말 큰 보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DMZ는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연 중 하나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 보물을 인류를 위해 잘 지켜내고 있다고요. 그 땅에서는 정말로 총소리가 멈췄고 생명의 울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지구를 지켜내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기적입니다.